자, 풀어봅시다, 이제. 아이고. 자, 윗글의 중심 화제. 윗글의 중심 화제. 정보비 얘들아. 대칭. 맞아. 중심 화제를 물어보면 거의 99% 1문단에 있어. 거의 99%. 없으면 5문단. 마지막 5문단이라고 마지막 문단. 알겠지? 네. 자, 그러면 쓰세요. 정보 비대칭. 정보 비대칭이에요. 1번은 정보 비대칭. 자, 됐죠? 네. 자, 그다음에 2번 갑시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개념을 3어절로 찾아 쓰세요. 자, 읽어볼게. 자, 거래에 참여하는 경제주체들이 취득하는 정보의 양과 질에서 차이를 보이는 상황이래. 얘들아, 상황에 동그라미 쳐놓고 양과 질에 동그라미 쳐봐. 그러면 1문단에 가가지고 양과 질 빨리 찾아봐. 정보비 대칭 상황. 찾았어? 네. 찾았어? 네. 1문단에서 네 번째 줄에 양과 질. 네. 그리고 오른쪽에 상황 보이지? 네. 오케이. 그럼 뭐 써주면 돼요? 정보 비대칭 비대칭 상황. 상황 써주면 돼요. 이거 땡땡으로 할게요. 정보 비대칭 상황.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3번 문제 가보자. 보기는 윗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역선택의 개념을 정리했다.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역선택이란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정보가 부족한 경제주체가 정보를 많이 가진 경제주체 중 거래하게 되는 현상이래. 그러면 우리가 본문에서 여러분들 역선택 쪽을 찾아보면 되지 않겠어요? 역선택 몇 문단에 있었을까? 2문단에 있었어요. 2문단 얘들아. 2문단에서 세 번째 줄 봐봐. 역선택이란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정보가 부족한 경제주체가 정보를 많이 가진 경제주체 중 뭐라고 써있니?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상대. 그치? 3번은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상대. 그치?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상대. 이걸 써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4번 문제. 이거는 좋은 문제야. 그리고 실제 가천대 기출 있죠. 기출하고도 비슷한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생김새가 비슷하다고요. 자, 윗글에서 제시한 역선택 해결 방안을 정리했대. 야, 우리 세 개 알지 않냐? 네. 세 개 체크했었지 일단. 네. 외우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자, 보세요. 일단 정보를 더 많이 가진 쪽, 자신 또는 상품의 숨겨진 특성을 알린대. 자, 일단은 우리 1번이지. 우리가 뭐 보낸다 그러죠? 신호가 신호. 그죠? 신호죠, 신호. 근데 이 어절이니까 신호 발송까지 써주셔야 되는 거야. 신호 발송. 자, 그 다음에 2번. 정보가 부족한 쪽. 선택지를 제공해서 상대방의 숨겨진 특성을 스스로 드러나게 하는 거야. 우리 두 번째 거 뭐였어요? 선별. 이음절이니까. 선별이었어요, 선별. 자, 그 다음에 3번. 품질이 좋은 상품의 공급자. 반복적인 거래 상황에서 좋은 평가, 리뷰 시스템이나 평점이죠. 네. 자, 자신의 특성을 알리. 뭐야? 평판. 평판. 이음절로 쓰는 겁니다. 평판. 자, 이게 정보 비대칭 상황으로 인한 역선택을 극복하는 방법 세 가지입니다. 알겠죠? 네. 이런 유형이 나올 거예요. 거의 이런 유형이 많이 나와요. 4번처럼. 자, 5번. 자, 5번 갑시다. 윗글에서 제시한 보험 시장의 역선택 과정을 도식화했다. 자, 쓰래요. 자, 보기 보세요. 보험회사가 고객의 위험 수준을 정확히 판단하지 못함. 그럼 일단
보험회사 쪽 있잖아요. 찾아보면 몇 문단일까 얘들아? 막 보험료 가지고 얘기한 거. 2문단이 있어. 2문단. 네. 네. 2문단에서 네 번째 줄 끝에 볼래? 보험회사가 고객의 위험 수준을 정확히 판단할 수 없어서 자 뭐라고 써있죠? 평균적 위험 수준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책정하면 나왔지. 네. 그러면 동그라미 1번에 뭐 써야 돼? 평균적 위험 수준.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 평균적 위험 수준. 자 그리고 또 봐보세요. 자 위험 수준이 낮은 고객 입장에서는 보험료가 높고 위험 수준이 높은 고객 입장에서는 보험료가 낮게 된다. 그 결과 보험회사는 위험 수준이 높은 고객만 보험에 가입하는 역선택에 직면하게 되어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므로 결국 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고 다시 위험 수준이 낮은 고객들의 이탈이 빨라지는 가속화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대. 자 다시 돌아오세요. 그러면 위험 수준이 높은 고객이 이탈해요? 낮은 고객이 이탈해요? 낮은 고객이 이탈한다고 써있죠. 본문에서 그대로 쓰는 거야. 네. 자 그리고 위험 수준이 높은 고객만. 이건 이제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손해가 될 수 있거든. 손해가. 알겠지? 네. 자 그래서 보험금 지급 증가와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6번 6번 갑시다. 보기는 윗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정보 비대칭 상황이 발생하는 과정을 정리했다. 자 보기 봐보세요. 현실에서는 정보를 취득하는 데 비용이 소모된다. 경제 주체들은 지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각 경제 주체마다 정보 취득을 위한 비용 제약이 서로 다르다. 취득하는 정보에 이것의 차이가 발생해서 정보 비대칭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거 1문단에 있었어 얘들아. 1문단. 6번에 1문단 가면 다 있어. 1번에 뭘 거 아니? 동그라미 6번 동그라미 봐. 제대로 1문단의 세 번째 줄. 현실에서는 정보 취득의 비용이 소요되므로 경제 주체들은 무슨 정보? 불완전한 정보. 그치? 그 다음에 또 읽어볼게 계속. 더욱이 각 경제 주체마다 비용 제약이 상이하기 때문에 취득하는 정보에 뭐와 뭐가 차이가 발생한대. 무슨 상이 아니에요? 아니 1문단에서 세 번째 줄 끝에 봐봐. 1문단에서 세 번째 줄 끝에 더욱이 각 경제 주체마다 비용 제약이 서로 다르기 상이하기 때문에 취득하는 정보에 뭐하고 뭐의 차이가 발생한대. 양과 질. 그래 양과 질. 다시 와봐. 그러면 동그라미 이건 보세요. 취득하는 정보에 뭐의 차이가 발생한다? 양과 질. 그래서 정보 비대칭 상황이 발생한대요. 됐니? 네. 자, 그 다음에 7번으로 가봅시다. 자, 7번. 보기는 기억과 니은을 비교하여 정리한 것이다. 자, 기억 봐봐야 돼. 정보를 더 많이 가진 쪽. 자신 또는 상품의 숨겨진 특성을 알리는데 그러면 기억이 뭐야? 앞에 얘들아 기억이 뭐야? 신호 발송이야. 그 써놔. 앞에 왔다 갔다 하면 저기 불편하니까 7번에 기억 있잖아요. 저 7번에 여기 기억에다가 신호 발송 써주시라고. 신호 발송. 자 그러면 니은은 뭐예요? 여러분 저 그치? 오류예요. 응? 저 오류예요 문제. 뭐가? 상음절이라고 나왔는데. 1번인가요? 아닌데? 기억이에요. 자 빨리 동그라미 기억이 아까 뭐라고 얘들아? 신호발송. 신호발송이고 니은은 본문에 니은 뭐로 돼 있어요? 선별이. 선별로 돼 있죠? 그러니까 써놓고 시작하시라고. 요거는 신호발송이고 요거는 선별이야. 이제 해봅시다. 자 기억 신호발송
행위의 주체는 정보를 더 많이 가진 쪽, 자신 또는 상품의 숨겨진 특성을 신호, 알린다는 거야.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니은이지. 니은, 선별. 정보가 부족한 쪽이 행위의 주체야. 정보가 많은 상대방에게 1번을 제공한대. 뭘까? 다양한 보험 상품을 설계해서 고객한테 보여줘. 선택지요. 이거 중에 뭐 골라보세요 하잖아. 그럼 무슨 지? 선택지. 선택지. 3음절이잖아. 하나, 둘, 셋. 그지? 선택지를 제공해서 상대방의 숨겨진 특성을 뭐야? 스스로. 그렇지. 스스로. 자, 스스로 드러내도록 유도합니다. 1번의 선택지, 2번의 스스로 써주면 돼요. 자, 8번. 8번 문제 가봅시다. 자, 다음 진술에 해당하는 역선택 해결 방안을 기억에서 디귿증에 골라 쓰시오. 자, 1번 보세요. 정보를 더 많이 가진 쪽이 비용을 들여 자신의 숨겨진 특성을 알리는 방식이다. 선별. 1번이 선별이야? 아니. 야, 그럼 말도 안 되지. 2어절인데. 그렇네. 야, 봐. 정보를 더 많이 가진 쪽이 비용을 들여서 자신의 숨겨진 특성을 알린대. 얘들아, 알린대잖아. 그럼 무슨 발송이야? 신호 발송. 그래, 신호 발송이지. 2어절 신호 발송. 자, 그다음 정보가 부족한 쪽이 상대방에게 선택지를 제공해 숨겨진 특성을 파악하려는 방식이다. 선별. 그렇죠. 이게 선별이죠. 이음절. 반복적인 거래 상황에서 품질이 좋은 공급자가 좋은 평가, 리뷰라든지 평점을 받아 자신의 특성을 알리는 방식이다. 평판고추. 알겠죠? 네. 평판고추.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거 많이 쌓아놓으세요. 응? 진짜. 나이가 먹을수록 인맥으로 채우게 됩니다. 알겠지? 젊을 때는 뭐야? 스펙. 나이들은 뭘까? 인맥이야. 잘 지내. 항상 두루두루 잘 지내. 앞으로 살아가면서. 알겠지? 네. 지금까지 나도 모르겠어. 얘네들 인생 모르니까. 알겠지? 네. 근데 앞으로 살아가면서 잘 지내세요. 지금 나이만 한 40대부터는 인맥이에요. 인맥 싸움이야. 자, 누구 괴롭히지 말고 장난이야, 장난. 자, 그다음에 9번 갑시다. 보기의 사례를 설명하기에 가장 적절한 역선택 해결 방안. 이 세 개 중에 있지, 얘들아. 네. 해보자. 이거 한번 보기 봐볼게. 쉬워. 온라인 쇼핑몰에서 한 판매자는 오랫동안 품질이 좋은 상품을 꾸준히 판매해서 높은 평점과 긍정적 리뷰를 얻었대. 소비자들이 이 평점 리뷰를 보고 상품의 품질을 신뢰하게 됐다. 오케이? 쌤도 뭐 솔직히 나도 그렇지 뭐. 배민에서 이제 퇴근하고 배민에서 뭐 먹고 싶은 거 시킬 때 옆에 이제 어때? 그 분류 기준 선택할 수 있잖아. 그럼 뭐부터 나는 항상 누르냐면 그냥 뭘 누르겠어? 별점. 별점이야.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오케이? 네. 댓글 많은 거, 그다음 평점 많은 거, 맞지? 그게 제일 안전빵인데 사실 거기에는 함정이 있다는 거, 그렇지? 알밥들. 자, 어쨌든 여러분들 9번 봤을 때 세 개 중에 당연히 뭐예요? 평판고추. 평판고추. 자, 그다음에 10번 갑시다. 보기 상황은 기억은 신호 발송, 니은은 선별이었습니다. 아까 앞에 본문에서 두 개 중 어떤 방식에 가까운지 한번 보래요. 자, 보기 보자. 한 보험회사는 가입자의 위험 수준을 파악하기에 밑줄 치세요. 밑줄 치세요. 요거 밑줄 치라고. 여러 종류의 보험 상품을 설계해 마련했다. 알겠니? 네. 왜? 선택하도록 하는 거야. 지금. 네. 그다음 어떤 상품은 보험료가 낮은 대신 보장되는 보험금도 낮고 다른 상품은 보험료가 높은 대신 보장되는 보험금도 높습니다. 가입자들은 자신의 건강 상태와 위험 수준에 따라 상품을 선택하게 돼요. 자, 저도 지금 암보험 들어놨거든요. 되게 비싼 거 들었어요. 한 달에 30몇만 원. 진짜 완전 거의 풀이야, 풀 세팅이에요. 왜 그랬을까? 술 먹어요. 많이 먹진 않지만 그냥 먹어요. 그리고 먹었던 전적이 있어요, 예전에. 과거에. 알겠죠? 담배. 네, 흡연해요.
알겠죠? 하고 그다음에 사실 또 유전도 있고요. 근데 사실 암유전 없는 집안은 거의 없더라. 진짜 거의 3명 4명 중에 1명이 암이라 대한민국에서. 하여튼 있어서 풀 세팅을 시켜놨어요. 풀 세팅. 그럼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어때? 위험 수준이 높은 고객이야. 높죠. 나는 위험 수준이 높은 고객이야. 그러니까 나를 꼬실 때 어떻게 했겠어? 보험료를 일단 어때? 비싸게 하지. 네. 대신 내가 비싼데요 안 해. 이럴 수 있잖아. 그럼 네. 뭘로 꼬셔야 돼? 네. 혜택 좋다. 그래서 이 혜택 중에 하나가 뭔 줄 알아? 내가 계속 안 하려고 했거든. 계속 딴 데 가볼게요. 현대해상 가볼게요. 딴 데 이렇게 하니까 짜증났나 봐 얘가. 연락이 오더니 환급형을 해드릴게요. 이 새끼들이 처음부터 이거 얘기 안 하더라. 그러니까 암 안 걸리면 80살 때 이제까지 냈던 보험금 환급. 싹 나 다. 이거 있는지도 몰랐어. 거의. 그러니까 전체이네. 애들은 항상 나중에 뭔가 가입할 때 있지. 계속 어때? 계속 하려고 하다가 하지 마. 하려고 진짜 재수 없는 고객이거든. 알겠죠? 근데 야, 한 번 가입하면 수십 년간 내야 돼. 알겠지? 너네 월 3만 얼마. 그렇게 비싼 거 같지 않지만 그걸 10년, 20년 낸다고 생각해봐. 엄청난 돈이잖아. 그러니까 하려고 하다가 잠깐만요. 하려고 하다가 잠깐만요. 그치? 그렇게 하라고. 그럼 자꾸 서비스가 나와요. 알겠지? 네. 잊지 마십시오. 알겠죠? 네. 잊지 마세요. 자, 갑시다. 그래서 어떤 상품은 보험료가 낮은 대신 보장되는 보험은 낮고 다른 상품은 보험료가 높은 대신 보험은 높습니다. 가입자들은 자신의 건강 상태와 위험 수준에 따라 상품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당연히 신호발송이야 선별이야? 선별이요. 선별이죠. 선별 써주시고요. 가로치고 니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옆에다가 근거는 선택지. 오, 잘하네. 근거는 선택지입니다. 근거는 선택지. 자, 마지막 장. 자, 이거는 이제 이런 유형도 있어요. 실제 기출에 첫 어절과 마지막 어절을 쓰시오. 이런 거. 자, 한번 봅시다. 보기 제도가 기업 신호 발송으로 효과적으로 작용하기에 충족해야 할 조건을 본문에서 찾아 첫, 끝 쓰시오. 한 기업은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음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해 긴 보증 기간을 제공하려고 한다. 그러나 품질이 낮은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도 아무런 부담 없이 같은 수준의 보증 기간을 제공할 수 있다면 소비자는 보증 기간만으로는 상품의 품질을 구분하기 어렵다. 그러면 이 보기의 보증 제도가 신호 발송으로 효과적으로 작용하기 위해서 충족해야 할 조건을 찾아 쓰세요. 자, 이제까지 문제에서 좀 가장 난이도가 높지 않았나 이게 11번. 자, 일단 그럼 본문을 안 볼 수가 없겠네요 이 문제는. 자, 본문을 보면 일단 얘들아 신호 발송이 몇 문단이었을까? 3문단이요. 맞아요. 3문단이에요. 그리고 3문단에서 밑에서 다섯 번째 줄 밑에서 다섯 번째 줄 가면 보증제도라는 거 있어 없어? 있어요. 있단 말이야. 여기 읽어볼게. 3문단에서 밑에서 다섯 번째 줄 올라가면 상품 시장에서 기업들이 보증제도 써 있어. 네. 이제 읽어볼 거야. 상품 시장에서 기업들이 보증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신호 발생의 예의다. 품질이 좋은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긴 보증 기간을 제공할 수 있고 이는 소비자들에게 상품 품질에 대한 신호로 작용한다. 자, 품질이 낮은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긴 보증 기간을 제공하면 높은 보증 비용이 발생하므로 이러한 신호를 모방하기 어렵다. 긴 보증 기간을 제공하는 것은 자사 제품의 품질에 대한 자신감을 표현하는 신호이며 이는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그러면 이 보증 제도는 뭘 위해서 이 예시를 든 것 같아요? 좋은 예. 그러니까 뭘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든 것 같아? 신호발송. 신호발송이야. 신호발송 균형이라고 있을 거야, 얘들아. 좀 찾아볼래? 3문단에서 가운데 보면 신호발송 균형이 있는데. 찾니? 네. 자, 봐봐. 이를 신호발송 균형이라고 한다. 그 옆에 밑줄 쳐. 이때 신호가
효과적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숨겨진 특성이 우수할수록 신호 발송 비용이 낮아야 한다. 가령 보여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신호 발송 균형의 성립 조건을 위해서 그 뒤에 얘기들을 한 거야. 그럼 다시 와. 이게 제일 어려운 거야, 얘들아. 그래서 결국 이걸 쓰셔야 돼. 쓰세요. 숨겨진. 이게 첫 어절이야. 숨겨진. 숨겨진 특성이 우수할수록 신호 발송 비용이 낮아야 마지막 어절 뭘까? 한다야. 알겠니? 그래서 숨겨진 쓰시고 물결 표시 뭐 신경 쓰이면 안 해도 돼요. 자 여기. 자 이게 좀 어려웠어요. 진짜 어려웠어요. 자 그다음에 12번. 요건 쉽죠. 윗글을 바탕으로 니은 선별의 개념. 얘들아 선별이 어디 있었지? 몇 문단? 3문. 하나, 둘, 셋, 넷, 4문단이지? 네. 봐봐. 한편 정보가 부족한 쪽은 선별을 통해 상대방의 숨겨진 특성을 파악하려 노력한다. 옆에가 개념이잖아. 네. 선별이란. 오케이. 그럼 우리 뭐 쓰면 돼? 일단 첫 어절이니까. 선별이. 선별이란 써주셔야지. 그죠? 선별이란 써주고. 끝 어절이 뭐예요? 방법이다. 써주면 돼요. 이거는 뭐 개념 고르는 거니까 쉬웠습니다. 자, 13번. 보험회사가 평균적 위험 수준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책정할 때 나타나는 문제점에 동그라미 쳐요. 여기 문제점. 보험료 뭐한 낮은 사람들 나가버리는 거, 이탈하는 거, 그래서 생기는 거. 악순환. 그렇지. 3절이니까 악순환을 써주면 되겠죠. 악순환. 자, 그다음에 14번. 역선택의 개념이지. 그럼 역선택 어디 있었을까? 2문단. 그치. 2문단에 있었어. 역선택의 뜻 2문단에 있었어. 세 번째 줄 봐봐. 2문단 세 번째 줄. 역선택이란 보여요? 네. 그리고 그 밑에 현상이다. 그럼 역선택이란 현상이다. 이건 쉽네. 역선택이란 현상이다. 자,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15번 문제 갈게요. 자, 보기는 윗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정보 비대칭의 문제와 해결 방안을 종합했다. 자, 정보 비대칭 상황에서는 정보가 부족한 경제 주체가 정보를 많이 가진 경제 주체 중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상대와 거래하게 되는 1번의 무슨 선택? 역선택이 발생할 수 있다. 자, 1번이 역선택이야. 자, 더 읽어볼게. 여기서 이를이 역선택이다. 역선택을 방지하거나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더 많이 가진 쪽은 자신의 숨겨진 특성을 연다. 알린대 얘들아. 신호발송. 알리는 거니까 신호발송을 활용할 수 있고, 정보가 부족한 쪽은 상대방에게 선택지를 제공해서 숨겨진 특성을 스스로 드러내게 하는 뭐예요? 선별. 됐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하나 끝냈습니다. 일단. 쌤. 그 11번은 네. 첫 어절이 숨겨진이에요. 네, 숨겨진. 근데 이게 첫 어절이면은 숨겨진이 아니라 이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봐. 신호가 효과적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네. 근데 근데 봐봐. 11번의 문제를 봐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물론 이제 이 문제에서 좀 더 촘촘하게 알려주진 않았지만 요거를 이미 줬으니까 신호 발송으로 효과적으로 작용하기 위해 여기 줬으니까 그 다음 이제 들어가는 숨겨진 이것만 써도 된다 이거지. 지금 이런 거 풀 때요. 그냥 한번 읽어보고 풀어요? 아니면 문제 보고 왔다가 이렇게 풀어요?
나는 문제 보고 풀어요. 이 지문이 한 번 봤던 지문이면 안 봤으면 한번 읽어야 돼요. 읽어야지. 그치. 읽으면서 우리 독해 이렇게 연습한 것처럼 읽으면서 그치. 좀 이렇게 체크 하면서 해야지. 만약에 너무 길면요. 그렇게 너무 긴 건 안 줘요. 수특 지문 자체가 그렇게 길지 않잖아. 막 가나 이런 식으로 잘 주지도 않고. 네. 그래서 너무 길게 주진 않아. 근데 만약에 너무 길게 나왔어, 읽어야지 뭐. 다 읽어요. 이거 처음 보는 거면 안 읽을 순 없지. 왜냐면 한 문제 어쨌든 간 떨리면서 해야 되지 않겠어요? 맞지?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봐야 돼요. 근데 수특에 겹치는 지문들이 나와요, 어차피. 나오니까 열심히만 하면 대부분 익숙한 지문일 거야. 자, 요거 우리 1번에서 4번 안 했어, 얘들아. 알지? 네. 이거 풀어야 돼. 자, 4회차야, 4회차. 네. 자, 몇 시지? 28분이요. 오케이. 자, 해봅시다. 자, 일단 우리 1번 문제 있죠? 1번 문제. 여기 1번 문제 들어갈 건데 지문을 또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좀 볼게요, 여러분들. 자, 지문을 좀 봅시다. 빠르게라도 좀 읽어볼게요. 자, SF. 자, SF는 과학기술과 관련된 내용을 표현하는 장르로 자, 소설, 영화, 게임, 만화 등 문화 콘텐츠의 전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대요. SF는 단지 과학적 상상력을 표현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정체성 문제, 현재 및 미래 사회의 문제 등 시의성 있는 이야기를 제시하고요. 이를 통해 사람들의 지적인 반응을 자극해 사람들이 세상을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한답니다. 초기에 SF는 상상력에 기반하여 현실과는 다른 모습을 그린다는 점에서 판타지와 유사한 장르로 여겨졌고 가치가 낮게 평가됐대요. 자, 밑줄쳐 이제 밑줄쳐. 이러한 상황에서 문학 비평가인 다르코 수비는 SF의 정체성을 확립하려고 했대요. 야, 이렇게 학자가 나오면 이거 쓰는 거 아니야? 다르코 누가 나왔어? 수빈이 나왔지. 이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해야 돼요. 됐나? 이 학자가 나오면. 자, 다시 다르코 수빈이 뭐 하려고 했다고요? SF의 정체성을 확립하려고 했대. 알겠지? 이걸 잘 체크해 놓으라고. 자, 이제 또 가보자. 수빈은 판타지와 구별할 수 있는 밑줄 SF만의 특징을 정리하기에 낯선 것의 차이를 설명했대. 자, 우리가 꼭 체크해야 되는 게 뭐야? 낯선 것이야. 낯선 것. 이게 뭔 말인지 이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판타지는 상상력에 기반하여 창작되는 장르로 낯선 것들이 등장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과는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판타지에 등장하는 낯선 것들은 이야기의 흐름을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 하지만 별표. 사람들은 판타지에 등장하는 상상의 존재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죠. 상상의 존재는 작품의 세계관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를 의심하고 거부한다면 판타지라는 구조가 깨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판타지 작품에서 드래곤이 등장했을 때 사람들은 실제로는 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밑줄쳐 작품을 수용하는 중에는 마치 용이 실제하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어요? 네. 누구의 생각이야? 수빈이요. 수빈이. 자, 됐죠? 자, 그 다음 갑니다. SF도 상상력에 기반하기 때문에 밑줄 낯선 것도 낯선 것이 등장하지만 판타지와는 다르대요. 봐봐 지금 낯선 거에 대해서 SF 이거 안 써도 되더라. 다음에 뭐야? 무슨지? 판타지. 서로 똑같대 다르대? 이 글에 따르면 다르대. 알겠지? 네. 자, 뭐가 다른지 봅시다.
밑줄 쳐요. 수비는 SF를 인지와 낯섦의 상호작용인 인지적 낯섦이 나타나는 장르로 규정하며 판타지랑 구별했대요. 구별 동그라미. 자, 무슨 낯섦? 인지적 낯섦이래. 그죠? 인지적 낯섦이래. 인지는 어떤 대상을 경험을 통해, 자, 인지는 어떤 대상을 뭐를 통해? 경험을 통해, 자, 경험을 통해 이미 알고 있는 것이고, 어떤 대상을 낯설게 느낀다는 것은 실제로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새롭게 느끼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인지와 낯섦은 서로 반대다. 하지만 수비는 SF가 인지와 낯섦을 동시에 갖추고 있다고 보았다. 아, 이거 두 개 뭐라고 해야 하나요? 동시에 갖추고 있대요. SF는 이거 두 개가 동시에다. 자, 동시에 갖추고 있다. 갑시다. 자, 그래서 보시면 그는 작가의 경험적 환경에 대안이 되는 상상의 틀이 SF의 주요 형식적 장치가 된다고 했는데, 여기서 작가의 경험적 환경은 우리가 실제 살고 있는 현실을 의미하며 이는 현재 과학기술의 수준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다. 따라서 작가의 경험적 환경은 모두에게 익숙하게 느껴지는 인지의 영역에 해당한다. 하지만 상상의 틀은 다르다. 자, 예를 들어 별표. 어떤 SF 작품에 빛의 속도로 이동하는 우주선이 등장한다고 하자. 이를 접한 사람들은 자신이 경험한 현실과 다르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 여러분들 그 인터스텔라 봤어요? 아니요. 아, 안 봤구나. 본 사람. 아, 그 알았어. 너네 그냥 웜홀 알아? 웜홀? 그 블랙홀에서 반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그래 이렇게 들어가면 나오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고 관통해서 가는 거. 네. 그게 아직 관측된 적은 없대. 근데 과학자들은 있을 거라 생각하는 거야. 네. 근데 그 영화를 보는 순간은 뭘까? 있는 것 같아요. 알겠죠?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 느낌. 자, 다시 가볼게요. 자, 보시면 현재 과학기술의 수준을 실현할 수 없고 상상력에 기반하여 창작된 낯선 것이지만 과학적 원리를 기반으로 개연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있을 법하다. 그 소리야. 개연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판타지의 낯선 건 다르다. 개연성 별표야, 얘들아. 개연성 별표. 개연성이라고 있을 거야. 개연성을 추구한다는 말 있을 거야. 자, 무슨 성? 개연성 추구. 판타지에는 개연성 추구가 없대요. 그러니까 있을 법하다라는 거지. 그 우주 영화 같은 거 보면 얘들아 우주선 타고 쌤 봐봐. 우주선 타고 어때? 가잖아. 스타워즈 같은 거 보면. 그죠? 근데 그런 거는 지금 과학 기술로는 가능하대요. 지금은 안 된대요. 근데 뭔가 될 것 같아. 있을 법해. 이거는 SF라는 거야. 근데 판타지는 어때? 아니 용이 있냐? 용이 날라와서 우리 뭐 여기 역북동 뭐 불로 뭐 다 이런 게 말이 돼? 있을 법하지도 않아. 그거는 알겠죠?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 아이언맨이 무슨 뭐 지랄하고 모르겠다. 아이언맨은 가능할 수도 있겠다. 그건 로봇이니까. 그치? 근데 무슨 타노스가 가지고 딸깍하면 무슨 뭐 전 인류가 멸종한. 그럼 말이 안 되잖아. 아예. 완전 판타지잖아. 그냥. 무슨 말 알겠지? 네. 그러니까 이거는 있을 법하다는 점에서는 이거랑 다르다는 거야. 알겠지? 네. 자, 더 읽어볼게. 더 읽어볼게. 그래서 SF에 등장하는 낯선 것을 접하는 사람들은 판타지를 접할 때와는 달리 이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낯설게 바라본다. 수비는 SF의 낯선 것이 단지 상상력을 표현하는 작품 속 장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낯섦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바라보며 느낀 낯섦은 사람들이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낯섦으로 이어진다. 어렵죠? 이제 밑줄 쳐요. 이 문장이 핵심이야.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현실을 낯설게 느끼면서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볼 수도 있는 것이다. 계속 밑줄 쳐. 수비는 SF의 낯섦은 단지 새로운 것을 접하며 느끼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현실을 바라보는 다른 시각을 제공함으로써 현실을 보다 깊이 있고 이해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판타지랑 구별할 수 있다. 오케이? 네. 그러면 자 뭔가 이거는 뭐야? 영향력이 있다는 거야.
응? 네. 시각적 영향력. 오케이? 네. 이걸 보는 사람들에게 어떤 다른 시각을 줄 수 있다는 거지.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단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수비는 SF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또 다른 특징으로 녹음이란 걸 얘기했대. 또 뭐가 나왔어요 지금? 녹음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1번이라면 자, 2번은 뭐가 나왔다고? 녹음이 나왔어. 녹음이 먼저 봅시다. 녹음. 자, 녹음은 자, 밑줄 쳐야지. 녹음의 개념이 나왔으니까. 녹음은 새로운 것을 의미하며 사람들이 경험하는 현실과 SF 속 세계를 구분해주는 가장 큰 구분점이 된다. 계속 밑줄 쳐. 녹음의 특징은 총체적이라는 것인데 다시 녹음은 뭐라고 써있다고요? 총체적이라는 게 있대요 지금. 총체적이라는 것인데 이는 새로운 것으로 인해 사람들의 가치관이나 세계관이 바뀔 정도의 강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걸 의미한다. 뭐 어쨌든 엄청난 영향력을 의미한가 봐요. 자, 예를 들어 별표. 자,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 우주선의 존재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과학기술의 발달을 인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밑줄 자신의 세계를 총체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만 보셔도 돼요. 자, 문제 한번 1번 문제 봅시다. 보기 제시된 SF 소설의 줄거리를 다르코 수빈의 관점에서 이해했을 때 그럼 우리는 다르코 수빈의 관점을 잘 정리해놨어야 됐어. 그치? 어느 정도는. 자, 적절한 말을 찾아 쓰시오. 보기 보자. SF 소설에는 외계인들이 등장한다. 일단 외계인 밑줄. 얘들아, 외계인 밑줄. 자, 그 다음 그들은 지구를 정복하려 하지 않고 자, 밑줄 쳐. 인간과의 소통을 시도한대. 자, 그 다음 주인공인 언어학자는 외계인들의 언어를 배워 소통을 시도하지만 인간과 외계인들의 언어 체계나 개념이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요. 이거 실제로 영화 있어요. 이 보기에 나오는 영화 있어. 컨택트라고 있어. 컨택트. 나중에 궁금하면 봐봐요. 자, 인간의 언어는 단선적인 시간을 바탕으로 구성돼 원인과 결과를 논할 수 있지만 자, 밑줄 쳐. 외계인들의 언어는 순환적인 시간관을 가지고 있어서 앞뒤를 정할 수가 없대요. 앞이 뒤가 되고 뒤가 앞이 되고 모든 것이 하나의 고리에서 순환하는 상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또 밑줄 쳐. 결국 외계인의 언어를 습득한 주인공은 단지 새로운 언어를 익힌 것에서 멈추지 않았고 과거, 현재, 미래의 구분이 사라지고 모든 시간대가 동시에 존재하는 밑줄 쳐요. 외계인의 시간관을 바탕으로 기존과는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보게 된 거랍니다. 이는 주인공이 삶을 바라보는 가치관이라는 걸 완전히 바꿔놨대요. 칠판 봐봐. 너희들이 보기를 읽었을 때 보기 판타지야 SF야? SF지. 시각적 영향력, 총체적인 뭔가 영향력을 줬잖아. 맞아? 오케이? 자, 그러면 자, 밑에 보세요. 이 소설에 등장하는 외계인들의 언어는 주인공이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것이면서 주인공의 세계관을 무슨 적? 쓰세요. 총체적. 총체적으로 바꾼다는 점에서 총체적이라고 총체적 2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빨리 총체적 빨리 찾아봐요. 여러분들. 총체적 어디 있었어요? 94페이지 맨 밑에 아니었니 얘들아? 네. 94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오른쪽 끝에 보면 총체적이라는 것인데 써있잖아. 네. 그래서 총체적 때문에 가치관이나 세계관이 바뀌었대잖아. 네. 그럼 저 보기의 내용과 어때? 일치되잖아. 네. 그러면 총체적으로 연결되는 걸 우리가 여기 봐봐. 뭐라고 했어요? 두 글자로. 녹음. 그러면 동그라미 이번에 녹음 쓰시라고. 녹음. 그러니까 결국 이 1번 문제의 답을 골라내려면 녹음과 녹음의 특징인 총체적에 대한 개념을 체크했어야 이걸 골라낼 수 있었겠죠. 맞지? 오케이? 왜? 이 보기의 언어학자는 신기하네 하고 넘어갔어? 아니요. 자신의 뭐까지 영향을 줬대? 삶을 바라보는 가치관까지 다 바뀌었대잖아. 맞아? 네. 그러니까 녹음, 총체적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해갔죠? 네. 넘어가 보세요. 자, 요거 진정 말하지.
약으로 일본 자, 응? 일본 둘다 너무 아니 이씨 자 요거잖아 요거 봐봐 이 소설에 등장하는 외계인들의 언어는 주인공이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것이면서 주인공의 세계관을 어떻게 바꿨다고? 총체적으로 총체적으로 바꾼다는 점에서 이를 뭐라고 할 수 있다? 녹음에 그죠? 녹음이라 할 수 있다. 이제 그럼 이걸 어씨 아니야 이거 아닐걸 우리 몇 시지? 아니야 8시 50분에 끝나야 되죠. 그죠 그렇죠 맞아. 자 2번 가볼게요. 2번 자 2번 채워봅시다. 자 다음은 윗글에 제시된 임지적 낯섦을 정리했다. 자 임지 봐봐. 어떤 대상을 1번을 통해 이미 알고 있는 것. 얘들아 내가 여기 써놓지 않았냐? 경험. 경험 써야지. 경험. 그리고 오른쪽에 낯섦은 실제로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새롭게 느끼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것 보여요? 네. 그 다음 뭐 들어가야 될까요? 2번에 기억 안 나면 앞에 빨리 펴서 봐봐. 임지적 낯섦을 빨리 찾는 거야. 그럼 임지적 낯섦 어디 있어? 산문단에 있잖아. 네. 그렇지 않니 얘들아? 네. 응. 구별. 자, 네 번째 줄 보세요. 산문단의 네 번째 줄. 찾나요? 네. 오케이. 따라서 일반적으로 임지와 낯섦은 반대의 위치에 있다 보이지. 네. 하지만 수비는 SF가 임지와 낯섦을 동시에 갖추고 있다고 했어. 동시에. 오케이? 네. 그럼 뭘까? 2번은 뭘 해야 될까? 동시. 동시도 되지만 더 읽어볼까 이거 차라리. 없어요. 네, 동시에라고 쓰면 될 것 같아요. 동시에. 응, 동시. 아니다 얘들아. 쏘리 미안하다. 첫 번째 줄, 산문단의 첫 번째 줄 봐봐. 자, 산문단의 첫 번째 줄. 사실 동시에도 틀린 건 아니지만 SF도 상상력에 기반하기 때문에 낯선 것이 등장하지만 판타지와는 다르다 써있죠. 수비는 SF를 인지와 낯섦에 무슨 작용 써있어요? 상호작용. 그러니까 사실 동시에도 문맥상 틀리진 않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답을 요구하는 거는 자 상호작용인 것 같아요. 물론 당연히 실제 연들 이게 기출문제라면 어차피 뭐 줘요? 몇 음절로 쓰시오 이렇게 해서 어차피 나올 거예요. 알겠지? 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자, 그 다음에 자 2번은 상호작용 쓰는 거고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바라보면 낯설을 느끼고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이것을 낯설게 느끼면서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본대. 현실이야 현실. 3번은 현실입니다. 자 됐죠? 네. 자 이제 3번 문제 가봅시다. 자 3번 문제. 자 3번은 오케이 시간상 문제를 보면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3번 보세요. 3번 문제.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A, B 사례를 이해했을 때 빈칸에 적절한 말을 찾아 쓰랍니다. A 봐보세요. 국제연합 산하기구인 국제사법재판소는 국제연합 회원국인 이스라엘이 군사적으로 점령한 요르단서안 국경지대에 방어장벽을 세운다는 것은 국제법에 위반한다는 판결을 2004년에 내렸대. 자,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런데도 재판소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밑에 A 봐보세요. 이스라엘이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을 따르지 않아도 재판소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었다는 점에서 국제기구가 이것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라는 거거든 얘들아. 네. 자, 왼쪽에 96페이지에 오면 왼쪽에 96페이지 본문 오면요. 자, 잠깐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자, 7번째 줄 가보세요. 7번째 줄. 세계의 거의 모든 국가가 회원으로 참여한 국제연합 유엔은 정부가 국가 내에서 행할 만한 여러 일들을 담당하는 국제기구이긴 하지만 결정을 무슨 할 써 있어야 돼요? 무슨 할? 강제할 자체적 군대나 경찰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회원국들의 자발적인 지원에 의존해야 한다는 점에서 국가 내 중앙정부가 이를 처리한 방식으로 일을 할 수 없다. 또 따라서 분쟁에 휘말리게 된 국가들은 궁극적으로 협상을 통해서든 전쟁을 통해서든 그 분쟁을 스스로 해결해야만 한다. 이 때문에 크고 강력한 국가들은 작은 국가들을 위협할 수 있고 작은 국가들은 보호를 받기 위해 동맹을 통해 더 강력한 국가들에게 의존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써 있습니다. 그죠? 네. 자 그러면 우리 1번에 뭐 들어갈 것 같아요? 경찰력. 군사력. 보다는 강제력. 강제할 수 없다 그랬잖아. 강제할 수 없다 그랬잖아. 그죠? 강제야, 강제. 강제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회원국에 스스로 하는 거. 자발성이야. 자발성. 자, 자발성.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B 봐보자 얘들아. B 봐, B. 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 대통령 트루먼은 일본의 원폭을 투하하도록 명령함으로써 수십만 명의 민간인을 죽였다. 영국 수상 처칠은 독일 도시의 제한 수준에 엄청난 폭격을 가하도록 했다. 이들은 무고한 민간인의 큰 피해가 우려된다는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뜻을 굽히지 않고 이러한 행동에 비판받긴 했지만 밑줄 쳐 처벌받진 않았대요. 그럼 B를 보자 밑에.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의 원폭을 투하하도록 하거나 독일에 엄청난 폭격을 가하도록 했던 지도자들이 처벌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국제정치에서는 한 국가의 지도자가 내린 정치적 결정이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도 이것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써있죠. 네. 자 봐봐. 왼쪽에 96페이지 본문에서 밑에서 8번째 줄 봐봐요. 밑에서 8번째 줄. 국내적 사안에서 지도자가 행했다면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을 정치적 활동이 국제정치에서는 무슨 부를 받을 수 있다? 면죄부라고 보이니? 네. 그리고 이 영국 수상 처칠, 뭐 미국 대통령 트루먼 처벌 받았대 안 받았대? 안 받았잖아. 그럼 무슨 부를 받는 거야? 무슨 면죄부. 면죄부래 면죄부를 받았다는 거예요. 넘어가시고 자 4번 볼게요. 자 4번 보기는 제시문을 읽고 내용을 정리했다. ABC는 제시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ABC를 올바르게 수정해라.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국제정치에서 참여자들의 전반적인 권력을 결정하는 주요 기반이 되는 것은 A. 경제력이다. 일단 이게 틀렸다는 거야. 그러면 이거를 보려면 5문단을 가야 되겠다. 5문단. 97페이지 맨 위에. 빨리 97페이지 맨 위에. 군사력. 이상과 같은 국제정치 환경에서는 경제력이야 지금 군사력이야. 군사력이라 써있지? 이건 쉽죠? A는 경제력 지우고 뭐로 바꾸셔야 돼? 군사력으로 바꾸세요. 군사력. 자 이제 2번 보자. 동그라미 2번. 국내 정치와 국제 정치에서 모두 정책적 문제가 다루어지고 권력의 사용과 행정적 선택이 이루어진다 써있지? 네. 자 1문단 가봐요. 앞장에 1문단. 읽어볼게. 정치란 권력을 사용해 어떤 집단을 위한 공동의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정치가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것을 국제 정치라고 합니다. 국제 정치는 국내 정치와 비슷합니다. 두 종류의 정치는 모두 약자 지원, 표준 도량형 확정과 같은 정책적 문제를 다루죠. 또한 무력의 사용이나 집단을 대표할 결정 같은 권력의 사용과 야 무슨 선택이야? 정치적 선택이라고 써있잖아. 맞아? 네. 그러면 자 행정적 선택이 아니고 뭐야? 정치적. 정치적 선택으로 바꿔주세요. 정치적 선택.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자, 국내 정치에서 시 국회는 상반된 입장을 가진 다양한 주체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지고 있다. 자, 그러면 우리 앞에 2문단 가보자, 얘들아. 2문단. 먼저 국제 정치는 중심적 권위가 존재하지 않는다. 국내 정치에서 상반되는 입장을 가진 다양한 주체들은 문제를 확실히 해결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진 어디에 기록돼 있대? 중앙정부. 어딘지 몰라요. 지금 2문단이잖아. 그치? 국회의 중앙정부래? 중앙정부. 중앙정부야, 중앙정부. 국회가 아니고 뭐라고요?
중앙정부로 바꿔주셔야지. 야, 중앙정부는 결국 뭘까? 사법부 쓰지 말고 사법부, 행정부, 입법부, 국회 중에 사회 시간에 공부 안 할 거야 이것들. 응? 사법부가 법원, 행정부가 정부, 이게 중앙정부야. 청와대, 대통령, 국무총리, 알겠지? 네. 그리고 입법부가 법 만드는 거, 국민의 대표기관 뭐야? 국회, 알겠지? 네. 오케이? 국회랑 중앙정부는 똑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야, 얘들아, 알겠지? 네. 그냥 우리가 일상에서 그냥 정부 이렇게 표현할 뿐이지 다른 거예요, 알겠지? 다릅니다. 자, 여기까지.